자, 이제 가정법 문제 다 풀어봤으면 이제 맞춰보세요. B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A번은 그 세 문제 중에서 하나를 예를 들어서 해줄 테니까 또 그 예를 통해서 이제 나머지 문제를 여러분들이 또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설명 듣고 이렇게 해서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됐으면 여기서 바로 그냥 본 수업의 가정법 공부를 끝내버려도 괜찮아요. 자, 먼저 그 23페이지 B번 보세요. 자, B번에 1, 2, 3번을 먼저 할 거예요. 자, B의 1번을 보면 가운데 접속사 if가 있거든요. if부터 끝까지를 괄호를 쳐요. 전 시간에 말한 것처럼 부사절은 앞에 와도 되고 뒤에 와도 된다고 그랬죠. 여기는 지금 주절 뒤에 부사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절이 앞에 있죠. 그 주절의 동사를 밑줄 쳐봐요. could not buy 밑줄 쳐요. 그리고 나서 전 시간에 요게 뭐였나 한번 잘 생각해봐요. could 다음에 동사 원형 왔으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였나 가정법 과거였나 생각을 해봐요. 이게 바로 가정법 과거거든요. 그래서 if절에 am, was, were 셋 중에 하나 구별하라고 그랬는데 가정법 과거니까 if절에도 과거 동사 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동사를 쓸 때는 was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답은 were. 이렇게 답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해석하면요. if절을 먼저 해석한다면 내가 당신이라면, 만약 내가 너라면. 근데 내가 너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가정을 하는 게 가정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 내가 너라면 나는 그것을 살 수 없었을 텐데. 이런 뜻이에요. 다음에 2번 if 다음에 if에서 where까지를 괄호를 쳐봐요. 그럼 이게 이제 부사절이고 이건 우리가 배운 것처럼 부사절이 앞에 있어요. 그리고 뒤에 주절을 봤더니 주절이 평서문이 아니라 how로 시작하고 마지막에 느낌표 있죠? 감탄문이에요. 감탄문 우리 배웠잖아요. how 다음에 형용사 나오고 주어 동사 온다는 거. 그래서 이제 동사가 마지막에 오는데 거기서 이제 알맞는 걸 골라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if절의 동사 밑줄 쳐봐요. could speak. 여기서 could가 바로 조동사 can의 과거기 때문에 과거 동사가 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가정법 과거예요. 그러면 우리 전 시간에 암기하라고 그랬던 가정법 과거 공식에 의하면 주절에는 뭐가 와야 되냐면 would, should, could, might 뒤에 동사 원형 와야죠. 해서 답은 should be 이렇게. 자, 이제 해석이요. 내가 영어를 잘할 수만 있다면 영어를 잘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이제 영어를 잘할 수가 없어서 불만이고 행복하지 않은데 영어를 잘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이제 현재 사실을 반대로 가정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바로 가정법 과거. 해서 답은 should be. 이렇게 동사의 형태만 종속절과 주절의 형태를 맞춰 나가면 우리가 전 시간에 그 외워야 된다고 한 걸 외워놓고 나서 동사의 형태만 이렇게 맞춰 나가면 가정법 문제는 이렇게 쉽게 풀어내는 거예요. 자, 이제 3번 문장이 좀 긴데 이제 차분하게 해봐요. 먼저 A가 if you 이렇게 나갔죠. if에서 money까지를 괄호를 치세요. 요게 종속절이고요. 부사절이고 그리고 동사 밑줄 쳐봐요. had. 이해가 되나 보세요. 앞에 있는 had는 have 동사의 과거형 had고요. 뒤에 있는 had는 have의 과거분사 had예요. 그래서 have 동사를 과거 완료로 쓴 거예요. had.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구나. 바로 이렇게 나오겠지. 그리고 주절을 보니까 마지막에 문장 부호에 의문부호가 찍혔죠. 그래서 이건 의문문이에요. 그러면 의문문은 주어랑 동사가 자리 바뀌는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what 다음에 would you. would라는 조동사랑 you라는 주어가 자리가 바뀌어 있는 거라고.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의 주절의 형태가 뭐였나 잘 생각해봐요. 주절. 가정법 과거 완료의 주절의 형태. would, should, could, might 다음에 have, pp가 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끝에 있는 have both. 이게 정답이에요. 자, 이제 해석이요. 만약 당신이 a lot of money,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다면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과거 사실을 반대로 가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돈이 없었는데 만약에 네가 많은 돈이 그때 있었더라면
이제 주절로 가요. 그때 돈이 있었더라면 너는 무엇을 샀겠느냐. 그때 돈이 없어서 뭘 못 샀을 텐데 만약에 그 시절에 너한테 돈이 있었더라면 넌 뭘 샀겠냐. 그러니까 B가 대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상한 게 주절의 형태밖에 없어. 종속절이 없어요.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 대화체이기 때문에 종속절은 반복이 돼서 생략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략된 거냐면 A번에 나오던 if절이 B번에 앞이든 뒤에든 생략된 거구나 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 빠진 거예요. 나한테 많은 돈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그러면 위에 것도 과거와 관련돼서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아래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내가 돈이 있었더라면 이 말은 생략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를 보세요. 동사 형태 결정하라고 하고 나서 뒤쪽에 you, present. present는 선물. 나는 너에게 선물을 샀을 텐데. 내가 그때 돈이 있었더라면 너에게 선물을 사줬을 텐데.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가 계속 유지가 되니까 would 다음에 have pp가 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또 조심할 것이 have pp에 해당되는 게 두 개나 있어. 앞에 있는 have bought, 뒤에 있는 have been bought. 그러니까 마지막에 by만 안 되고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그래 놓고 그러면 두 가지는 차이점이 뭐냐를 한번 보세요. 앞에는 have bought이라고 돼 있죠. 근데 뒤에는 have been bought라고 돼 있죠. been bought 밑줄 쳐봐요. 이게 바로 수동태 아니에요. 수동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간 끝나고 나면 다음 시간에 수동태를 배울 건데 수동태 배우고 나면 또 이건 아주 쉽게 끝나요. 수동태가 되면 뒤에 목적어였던 게 앞에 주어 자리에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문장은 뒤를 보니까 you가 간접 목적어고 present가 직접 목적어. 완벽한 사형식 문장이거든요. 그러면 뒤에 목적어가 그대로 다 있기 때문에 수동태 일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은 수동태 말고 앞에 거 능동태가 답이에요. 그래서 답은 have bought. 그리고 bought는 buy, 사다 있죠. 사다. 사다의 과거분사. 나는 너에게 선물을 샀을 텐데. 내가 돈이 있었더라면. 자, 이래서 첫 번째 게 답이에요. have bought.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맨 위에 지금 여러분들이 적어놨을 텐데 가정법 과거 완료와 가정법 과거의 공식을 먼저 암기를 해야 이렇게 문제를 풀어낼 때도 쉽게 풀어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를 보세요. 전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나 보세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을 반대로 가정을 할 때는 그때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시제만 바꿔가지고 현재에 어떤 사실이 있는데 내가 지금 가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고 싶은 게 있는데 살 수가 없어. 그게 지금 현재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걸 반대로 가정을 해봐. 현재 사실을 반대로 가정을 해. 그러니까 이제 처지를 원망을 하면서 내가 지금 가난하기 때문에 뭘 살 수가 없는데 만약에 내가 가난하지 않다면 현재 사실을 반대로 가정했잖아요. 만약 가난하지 않으면 나는 그걸 살 수 있을 텐데. 표현법을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영어로 쓰는 게 가정법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사실을 반대로 가정해보는 게 가정법인데 현재니까 가정법 과거를 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암기해가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A번 문장은 요 세 문장이 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써놓은 거거든요. 이런 문장들, 이게 이제 우리가 평소에 배우던 문장인데 이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사실 그대로 써놓은 거죠. 있는 그대로 써놓은 거죠. 이런 걸 직설법이라고 그래요. 직설법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장이에요. 자, 이제 먼저 해석을 하나하나 보세요. 내가 그의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편지를 쓸 수 없다. 이게 바로 현재의 사실. 있는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이런 게 직설법. 그런데 이걸 가정법으로 바꿔봐라. 그러면 반대로 가정할 거 아니에요. 그의 주소를 안다면 그에게 편지를 쓸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그리고 표현만 달리하는 것뿐이지 결론은 뜻이 똑같아요. 결론은 주소를 몰라서 못 쓴 거 아니야. 그걸 있는 그대로 쓸 때는 직설법으로 쓰는 거고 반대로 가정해서 표현해보고 싶을 때는 가정법을 쓰는 거지 결론은 뜻은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번은 여기를 보면 이건 현재구나. 또 여기를 보면 현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가정법으로 고쳐봐라.
그러면 현재니까 가정법으로 고칠 땐 가정법 과거를 쓰면 되겠구나. 해서 아까 했던 그 가정법 과거 공식 있죠? 그 공식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2번 보세요. 내가 새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날아가지 못한다. 이게 바로 현재의 사실. 근데 반대로 가정해보면 만약에 내가 새라면, 근데 새가 될 수는 없는 건데 반대로 가정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새라면 너에게 날아갈 텐데.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또 가정법으로 고쳐봐라. 그럼 시제를 확인을 해야죠. 현재죠. 여기도 don't fly 현재죠. 그러면 2번 문장도 시제는 현재니까 가정법으로 고쳐라. 그럼 가정법 과거를 써야지. 3번 as he was poor 과거죠. he could not buy 과거죠. 조동사의 과거형 왔으니까. 그럼 이건 과거 사실 아니에요. 그가 옛날에 가난했기 때문에 그는 그 책을 살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걸 가정법으로 써봐라. 이건 과거니까 과거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는 가정법 과거 완료로 써야지. 자, 다시 외우면서 들으세요. 여기도 현재, 여기도 현재니까 1번 문장을 가정법으로 고쳐봐라. 가정법 과거를 쓰겠구나. 이렇게. 2번 여기도 현재, 여기도 현재니까 가정법으로 고치면 가정법 과거로 쓰겠구나. 3번 was 과거, couldn't 과거. 그러면 이건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겠구나. 이렇게 이제 연결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반대로 가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결론도 반대로 나와야지 내용이 맞는 거죠. 그러면 부정문은 긍정문으로 고치겠지. 부정문은 긍정문으로. 또 긍정문은 부정문으로 이렇게. 부정문은 긍정문, 긍정문은 부정문. 이렇게 고쳐야지 반대로 가정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에를 반대로 가정했으면 주절도 반대말이 나와야지. 그래서 가정법은 기초가 바로 긍정문, 부정문을 또 고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이런 걸 강조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면 2번을 예를 들어서 해줄 테니까 설명을 잠깐 듣고 나서 그 다음에 1번과 3번은 이 동영상 잠깐 멈춰놓고 여러분들이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추가로 들으세요. 자, 1번을 가정법으로 2번을 가정법으로 고칠 거예요. 여기가 부정문이죠? 그러면 긍정문으로 가야지. 자, 이제 고치면 이렇게 돼요. 접속사 as 대신에 if를 써요. 주어는 그대로 써. 그리고 부정문이니까 긍정문으로 고치면 남만 빼면 되죠? 그리고 나서 am의 과거형을 쓰면 되는데 am의 과거는 was인데 가정법에서는 was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were가 답이에요. 하고 bird. 이러면 종속절을 반대로 가정했죠. 이제는 또 주절은 주절을 보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주절에 주어 I를 써요. 부정문이니까 긍정문이 돼야죠. 그러면 don't를 없애버리면 되고 여기에 이제 조동사를 쓸 거 아니에요. 조동사 would, should, could, might 넷 중에 하나 쓰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would를 쓰세요.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리고 나서 fly to you. 이게 정답이에요. 내가 새였다면 나는 너에게 날아갈 텐데. 또는 can의 과거형 could를 써도 내용이 나와요. 너에게 날아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그런데 결론은 새가 아니니까 너에게 날아가지 못했다. 그거를 반대로 가정해서 이렇게 쓰는 게 가정법, 있는 그대로 쓰는 게 직설법. 직설법과 가정법은 뜻이 같은 거다. 이렇게 알면 돼요. 자, 이래서 이 바로 아래 문장이 가정법이라 이거야. 자, 그러면 요령을 일단 배웠죠. 그러면 이제 1번과 3번을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나서 그 다음 설명을 이제 이어서 들으세요. 자, 이제 풀어본 걸 지금 이제 맞춰보세요. 먼저 내용 해석부터 해가면서 해요. 내가 주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반대로 가정하면 내가 주소를 알았다면 이러면 되지. as 대신에 if를 써요. I를 쓰고. 그러면 don't에서 not을 빼면 긍정문이 되는데 not만 빼면 안 되고 do도 빼야지 긍정문이 되는 거죠. 그리고 know를 과거형으로 고치면 되지. as I knew. 내가 그의 주소를 알았다면. 그 다음에 이제 주절은 주절 보면 되고 I 쓰고 can't에서 not을 빼면 긍정문 되죠. 그리고 조동사 can이 있죠. can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사용하면 돼요. could write to him.
자, 요게 정답이에요. 내가 그의 주소를 알았더라면 그에게 편지를 쓸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몰라서 못 썼다는 표현을 이렇게 써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 3번. 가난했기 때문에 그걸 살 수 없었다. 긍정문이니까 여긴 부정으로, 여긴 부정이니까 긍정문으로. 이러면 이제 내용은 맞을 거고, 시제가 과거고 과거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쓰면 되는 거죠. 자, if 쓰고 he를 쓰고 하나하나 해요. was를 과거 완료로 고쳐요. had been. 그걸 부정문으로 고쳐요. had는 조동사라고 그랬죠. had not been poor. 이렇게. 그가 가난하지 않았더라면 as he was poor를 가정법으로 고친 게 이거예요. 자, 이제는 주절을 보면서 해요. 그가 가난하지 않았더라면, 이제 주절에 he는 그대로 쓰고 조동사 could도 그대로 써요. not 빼버리고, 조동사 could가 있으니까 그대로 쓰고, 부정문이니까 긍정문으로 가는 거니까 not을 빼고, 그 다음에 could have pp 아니에요. 그러면 by라는 단어를 완료형으로 have bought. 이렇게 쓰면 이게 정답이라 이 말이에요. 그가 그 책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그리고 가정만 해보는 것 뿐이지 결론은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못 샀단 얘기야. 그걸 있는 그대로 사실 써놓는 게 직설법. 직설법 과거. 반대로 가정한 거. 시 가정법. 가정법 과거 완료. 이렇게. 이런 식의 문장 전환은 여러분들이 이제 문장을 직접 바꿔 쓰려고 그러면 처음에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 쓰면서 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실력이 늘어요. 직접 문장을 써봐야 실력이 늘어요. 자,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가정법 설명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가정법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은 다시 한번 복습을 해야 되고요. 이제 가정법을 어떻게 해서 알아들었어. 그래서 이해가 됐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제 본 진도에 가정법 공부를 지금 완전히 마무리를 해버려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 장 24페이지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 시간도 수동태 앞부분을 먼저 설명을 해줄 테니까 수동태를 먼저 일단 앞부분을 배워요. 그리고 나서 공부를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고 나서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를 해주면 그걸로 여러분들이 맞춰보고 실수한 거 또는 몰랐던 것은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이런 과정으로 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제 아까 가정법 할 때 했잖아요. 가정법은 처음은 어렵지만 가면 갈수록 쉽다고. 근데 수동태는 처음은 쉽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그 이론을 간단하게 들어요. 수동태 고치는 방법이라고 돼 있죠. 24페이지. 이제 거기서부터예요. 수동태를 배우려면 먼저 이게 필요해요. 우리 예전에 핵심 기초에서 문장의 오형식이라는 걸 배웠거든요. 이 오형식, 형식 구별이 가능해야 수동태는 일단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복습 삼아 한번 보세요. 1형식은 주어 동사 끝나는 거고 2형식은 주어 동사 주격 보어. 그러면 1형식과 2형식은 공통점이 목적어가 없죠. 목적어 없는 문장은 수동태로 못 고쳐요. 그래서 1형식과 2형식은 수동태로 못 고쳐요. 수동태 없음. 말을 바꾸면 1형식, 2형식 동사는 목적어 없으니까 우리 얼마 전에 배운 자동사 이렇게 되는 거죠. 자동사는 수동태로 못 고친다. 이렇게 이제 이론을 하나를 기억해 두고. 자, 다음에 3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5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그러면 3형식, 4형식, 5형식은 목적어가 이렇게 있죠. 목적어가 있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그랬어요. 바로 수동태는 3형식, 4형식, 5형식 요 세 문장을 수동태로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들어요. 목적어가 있는 문장만 수동태가 가능하다. 말을 바꾸면 타동사는 수동태가 가능하다. 이렇게 외워두면 되지. 그냥 암기하면서 들어봐요.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된다. 타동사는 수동태가 가능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시제편에서도 복습을 했는데 그럼 수동태는 어떻게 쓰는 거냐? BPP 이렇게 쓴다라고 외워두라고 그랬었죠? 그럼 이제 이걸 그대로 활용하면서 해요. 자, 이제 옆에다가 수동태 고치는 방법을 설명을 해줄 건데 방법이 모든 문장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3형식 문장이 3, 4, 5 중에서는 제일 간단하죠.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3형식 문장을 가지고 수동태 고치는 방법을 배울 건데 그걸 가지고 나머지 모든 문장을 똑같은 원리로 적용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기초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목적어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형식 구별을 할 줄 알아서 목적어를 찾아낼 수 있어야 수동태를 이제 고치는 것도 이해도 금방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고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수동태 고치는 방법이요. 문장 분석에 의해서 이제 3형식을 이렇게 이제 구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나오고 이제 뒤에는 부사나 부사구가 이렇게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을 수동태로 고칠 건데 그럼 원래 문장은 뭐라 부르냐? 아래 문장을 수동태라 부르면 윗문장, 우리가 알고 있던 윗문장은 뭐라 부르냐? 이게 이제 능동태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능동태는 이미 알고 있던 문장인데 명칭을 설명을 안 했을 뿐이고 그 전 시간에 그 직설법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던 건데 가정법을 배우기 전에는 뭐 우리가 이걸 굳이 알 필요 없으니까 설명 안 했던 것 뿐이지만 가정법 배우면서 직설법이라는 것도 같이 이제 용어를 익혔죠. 수동태도 마찬가지예요. 수동태를 배우니까 그럼 원래 문장을 뭐라 하냐? 능동태라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능동태나 직설법은 우리가 알고 있던 문장이고 조금 전까지는 가정법이라는 걸 추가로 배웠고 지금은 이제 수동태라는 걸 추가로 배울 거예요. 그리고 능동태와 수동태도 결론은 뜻이 같아요. 좀 전에 직설법과 가정법도 표현 방식만 다르다 뿐이지 뜻은 같았던 거죠. 자, 이제 수동태를 고칠 테니까 보세요. 목적어를 찾아요. 찾았으면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보내요. 동사를 우리 수동태가 BPP라고 외웠죠. 동사를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이렇게 바꿔요. 다시 한 번 더. 능동태에서 목적어를 먼저 찾아요. 그 목적어를 문장의 주어 자리로 보내. 그 다음 동사는 BPP로 쓰고요. 뒤에 남아있는 부사나 부사구는 그대로 따라다 내려다 써요. 그럼 이제 목적어를 주어로 동사는 BPP, 부사는 그대로 썼죠?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게 능동태 주어 요것만 남아있잖아. 이걸 문장 맨 끝에다가 by라는 전사를 쓰고 바로 여기다가 주어를 써줘요. 근데 by 뒤에 나오는 이것을 전사의 목적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 자리에 있던 주어를 여기다가 목적격으로 써주면 되지.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자리는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니까 목적격. 이 자리도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니까 목적격을 썼겠죠? 그러면 여기에 목적격인데 이게 주어 자리로 가잖아. 그럼 여기는 주격을 써야지. 또 여기는 주격을 썼을 거 아니에요. I, he, she. 근데 이게 이리로 가면 목적격이 되겠지. 그러니까 능동태 수동태를 배우면서 주격, 목적격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연습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쳐놓으면 이게 아래 문장의 수동태고 윗문장과 아래 문장은 똑같은 문장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왜 그러면 똑같은 문장인데 왜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냐? 그냥 한 문장만 쓰면 되지. 왜 그러냐면 강조점을 어디다 두냐에 따른 거예요. 뭐냐면 능동태를 기준으로 요 행동을 하는 주어를 강조하고 싶으면 능동태로 쓰는 거고요. 요 행동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으면 목적어를 문장의 제일 중요한 자리를 보내서 목적어 입장에서 글을 다시 써준 것. 이렇게 강조점이 뭐냐에 따라서 차이만 있다 뿐이지 결론은 뜻이 같아요. 다만 주어를 강조하고 싶으면 능동태로 쓰는 거고 능동태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으면 수동태로 쓰는 거다.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면 돼요. 자, 이제 조금씩 조심할 거 보세요. 능동태와 수동태는 뜻이 똑같으니까
시제도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능동태는 현재니 과거니 미래니 시제가 여기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동태로 바꾸게 되면 BPP가 되는데 이 PP 자리에는 시제를 넣을 수가 없잖아. PP의 형태를 바꿔버리면 수동태 형태가 없어져 버리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동태 문장에서는 앞에 있는 이 비동사 있죠? 비동사에 바로 능동태의 시제가 들어가면 돼요. 이래서 그 12시제의 형태를 강조했었던 거야. 진행형 만들면서 강조했던 게 비동사를 형태를 변형시킨다. 그게 바로 수동태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배우는 수동태에서 이게 나오잖아. 한 번만 더. 능동태의 시제는 수동태에선 이 비동사의 시제가 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동태에서는 과거분사 앞에 있는 비동사가 시제를 결정한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돼요. 다시 한번 목적어를 주어로 보내. 그리고 동사를 시제를 확인을 해. 그 시제를 비동사에 넣은 다음에 이 단어를 과거분사로 써주면 BPP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부사는 있는 대로 써. 그리고 이제 주어를 맨 뒤로 빼고 by를 붙이는데 요 by는 뜻이 이거예요. 뭐뭇에 의해서, 뭐뭇에 의하여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나중에 본 수업 시간에도 요 얘기를 그대로 설명을 더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본 수업에 가서 조금만 더 추가로 듣고 여기서는 이제 한 가지만 더 해요. 가끔 능동태에서 주어가 일반인이 주어 자리에 나올 때가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 어떤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 주어 자리에 나올 때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내용은 목적어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목적어가 더 중요하니까 목적어를 중심으로 쓰는 수동태 문장으로 많이 쓰겠죠. 그래서 이제 수동태로 고쳤어. 그래서 쭉 쓰다 보면 여기 일반인이 바로 여기로 올 거 아니에요. by라는 전사를 쓴 다음에 일반인이 바로 이 자리에 목적격으로 오겠죠. 바로 이때 내용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by 플러스 일반인을 한꺼번에 생략할 수 있다. 라는 거.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돼요. 자, 그래서 원래는 수동태로 고치면 수동태 문장에는 BPP도 있어야 되고 by라는 전사도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런 경우는 생략이 가능하니까 by 플러스 일반인은 이렇게 생략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by가 없을 때도 있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면 되지. 이 원리 하나를 가지고 모든 문장을 바꾸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수동태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만 다시 확인을 해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바로 직접 문제를 풀어보면 돼요. 자, 그러면 24페이지 보세요. 밑에 문장이 1번부터 6번까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먼저 1번부터 6번까지를 바로 지금 태를 바꾸지 말고 1번부터 6번까지 문장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형식 구별을 먼저 한번 해봐요. 근데 잠시 또 동영상 멈춰놓고 형식 구별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설명을 또 이어서 들으세요. 자, 이제 한번 확인을 해봐요. 자, 1번 더 베어 밑줄 치세요. 요게 목적어예요. 그래서 삼형식 문장. 그 다음에 2번 what이 목적어예요. 근데 의문문이 지금 익숙치가 않은 분들은 이런 걸 빨리 못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문문이 익숙치가 않은 분들은 빨리 다시 지금이라도 챕터 1에 돌아가서 의문문 연습을 더 철저하게 하세요. 자, 그래서 2번에 what이 목적어. 이 문장도 삼형식 문장. 그런데 3번 밑줄 쳐봐요. was broken 밑줄 쳐요. by him 괄호 쳐요. 3번 문장이 수동태 문장이에요. 그러면 3번은 능동태로 고치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3번 문장은 일형식 문장. was broken을 한꺼번에 문장의 동사, by him은 수식어 해서 일형식. 다음에 4번 문장의 동사가 will sing. 그리고 어부터 끝까지를 밑줄 쳐요. Korean folk song. 통째로 목적어, 삼형식. 5번 또 의문문이에요. 주어는 he, 동사는 has written, 현재 완료 시제. 그리고 many novels 밑줄 치세요. 요게 목적어 해서 삼형식 문장. 6번
동사 밑줄 쳐봐요. 아토트 밑줄 쳐요. 요게 동사인데 이게 바로 수동태지. 뒤를 보니까 by Mr. Lee, by라고 나오죠. 그래서 완벽한 수동태. 이 문장은 삼형식 문장이에요. 그러면 3번과 6번은 수동태니까 능동태로 고치는 연습을 하고요. 1번, 2번, 4번, 5번은 능동태니까 수동태로 고치는 연습을 하는데 지금 불러주는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요. 1번, 4번을 먼저 풀고 그래서 이제 능동태를 수동태로 고치는 연습을 먼저 해요. 그래서 1번과 4번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수동태를 능동태로 고치는 연습을 바로 또 해봐요. 3번, 6번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의문문 2개, 2번, 5번을 마지막에 해보고 이런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설명을 듣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수동태가 이렇게 이제 끝이 났죠. 그러면 여기까지 끝내고 났으면 바로 여러분들 그 본 수업의 수동태를 지금 정리를 바로 해버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둬야 25페이지 보면 유니트 3에 제일 어렵다고 하는 준동사가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해하기가 쉬워지는 거니까 준동사는 굉장히 종합적인 성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위해서라도 먼저 여러분들이 앞에 시제, 조동사, 가정법, 수동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해놓고 그리고 준동사로 들어가면 훨씬 이해가 더 빠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또 공부의 순서이기도 해요. 그러면 방금 순서 말해준 것처럼 24페이지 문제를 풀어보고 나서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답들을 확인을 해보세요.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수고했어요.